1943년 1월 어느 날 뉴욕 메디슨 광장 근처에 있는 뉴요커 호텔에서 그날도 어느 메이드는 청소를 위해 3327호에 들어갔다가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호텔에서 9년째 장기 투숙하고 있는 86세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파산한 상태로 크래커와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으며 가끔씩 비둘기 모이를 주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오늘 우리가 전기를 기반으로 한 현대 문명을 이룩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준 사람이라곤 믿겨지지 않을 만큼 쓸쓸하고 가난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번뜩이는 두뇌를 가졌는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류 전력 시스템을 만들었고 테슬라 코일, 테슬라 밸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발명과 수많은 무선 기술의 아이디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실화 파일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1856년에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정교회 사제였으며 니콜라 테슬라가 자신의 뒤를 잇기를 바랐지만 테슬라는 종교보다는 과학과 공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상한 머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수학과 과학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8개 국어를 습득했으며 남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수업 중 알게 된 전기현상에 매료됩니다. 그는 한번 연구에 몰두하면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죽을 때까지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그의 지도 교수였던 포에셜은 테슬라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쉬고 잠을 자도록 하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재정난으로 인해 그가 군에서 받던 장학금이 끊어지게 되자 테슬라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기 공급 시스템이 세계 이곳저곳 퍼지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전기에 관심이 많았던 테슬라는 그의 삼촌의 도움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중앙전신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에 대한 남다른 기술이 있었던 그는 몇 년 뒤 에디슨 전화회사 파리 지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몇 년 일하는 동안 그의 천재성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데 당시 에디슨이 만들었던 발전기 및 전기 공급 시스템은 문제가 많았고 툭하면 고장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그는 고장을 고치는 정도를 넘어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갔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그의 동료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본사에 가서 일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 지사장인 찰스 배첼러의 추천서 한 장을 들고 과감히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에디슨을 만났는데 에디슨은 처음 보는 테슬라에게 증기선에 설치된 전기 조명 설비를 고치라는 첫 임무를 줍니다. 테슬라는 이날 바로 배로 달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멋지게 해결해 냅니다. 에디슨의 인정을 받은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온 힘을 바쳐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에디슨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존심 강한 에디슨은 그를 인정하기는 했어도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에게 있어 테슬라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한참 어린 풋내기로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공급 시스템은 뉴욕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발전기는 고장도 잦고 효율도 좋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는데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이를 해결해주면 $50,000를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테슬라의 천재성은 다시 번뜩였고 그는 멋지게 해결합니다. 기존의 발전기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발전기를 발명함으로써 공급되는 전력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에디슨은 약속을 파기하고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실망하는 것을 지켜본 에디슨은 그에게 다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테슬라는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는 에디슨을 떠납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테슬라는 한동안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기며 하찮은 전기 관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소액의 투자를 받아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고 본인의 기술과 특허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돈이 벌리기도 전에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한 사람의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에디슨과 경쟁을 하고 있던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의 설립자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이곳에서 테슬라는 비로소 그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이 발명한 직류 전력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류 전력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잠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선을 통해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정해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직류 공급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직류를 전원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전자회로는 다 직류로 구동되기 때문에 교류든 직류든 최종적으로는 항상 직류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직류 전원 공급 시스템은 최종 단계에서 직류로 바꿀 필요가 없고 전원이 안정적이며 구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로 동작하는 소형 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정이나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력을 직류로 공급하는 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압을 변환하기 위하여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을 통해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전압으로 송전할수록 중간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며 또한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력 송전에서는 보통 수십만 볼트의 매우 높은 고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정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120에서 220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직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다른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DC-to-DC 컨버터라고 불리는 매우 크고 효율도 낮고 유지보수가 번거로운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사용할 경우엔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아까 직류는 두 전선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두 전선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지 않고 1초에 50번에서 60번 정도씩 계속 바뀌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압을 바꾸는 게 직류에 비해서 훨씬 간단해집니다. 단지 두 개의 코일만 있으면 가능한데 효율도 좋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유지보수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점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교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고안했고 이내 업계 사람들은 이 발명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바로 테슬라에게 자신들의 직류 전력 공급 시스템을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 전력 시스템으로 바꿔줄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전력 회사들도 테슬라의 교류 공급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에디슨의 화를 돋구게 되는데 스스로도 직류 전력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테슬라를 인정하는 대신 테슬라의 발명품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고양이, 개, 소, 말 등의 동물을 사들인 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류전기를 이용해 감전시켜 죽이고 또한 교류전기를 이용한 사형 의자를 제작하는 등 교류는 직류보다 위험한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이러한 술수는 먹혀들지 않았고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은 명확했던 터라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교류 송전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1893년 미국 시카고 만국 박람 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테슬라의 전기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되는 거대한 발전 설비에 테슬라의 방식이 채택되면서 직류 교류에 관한 논쟁은 마침표를 찍고 테슬라의 교류 전력 송전 방식은 차츰 업계의 표준처럼 자리잡게 됩니다. 한낱 외국인 노동자로 전기 설비 현장 기술자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이맘때쯤 미국 시민권도 얻고 발명가 사업가로서의 명성도 얻었으며 웨스팅하우스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연구를 마음껏 하게 됩니다. 그는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거나 무선으로 배를 조종하고 레이더에 대한 원리적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 수많은 연구에 몰두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세계 최초로 무선 통신을 성공적으로 선보입니다.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은 그보다 2년 늦게 그리고 테슬라가 발명한 무선 통신 장치와 너무나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1895년 3월 13일 새벽 그의 연구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그리고 연구하고 있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연구하고 있던 무선통신, 무선전력 송전, 액화탄소 제조 방법 그리고 X선에 대한 연구 자료마저 전부 없어지고 맙니다. X선은 흔히 렌트겐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그보다 먼저 X선을 이용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테슬라는 이 화재로 인해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좌절하지 않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는 한편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지원을 받아내면서 다시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그는 무선 전신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었으며 현대 변압기에도 사용되는 여러가지 구조를 고안하고 테슬라 코일이라고 불리는 고주파 고전압 발생 장치를 만들었고 테슬라 터빈과 테슬라 밸브 그리고 레이더의 원리를 창안한 아이디어를 냈으나 당시 기술로는 실현이 어려워 끝내 완성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송 효율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실용화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수직 이착륙기 같은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었고 이는 오늘날 기술 발전의 큰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번뜩이는 천재성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독특한 개성이 넘쳐나는 그만의 긍정적인 생각과 부드러운 말솜씨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성을 얻었지만 재정 관리에는 소질이 없어 평생 부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은 그저 끝없이 넘쳐나오는 아이디어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로 실현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